우리가 자주 먹는 이 나물, 물에 안 담그면 발암물질 꿀꺽하고 큰일 납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평소 나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물 중에서도 고사리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있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사리는 그냥 물에 담그지 않고 먹으면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오늘은 이 고사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사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까지 고사리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사리는 건강에 좋은 나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50대 이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고사리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사리의 숨겨진 진실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고사리를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팁들까지 모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사리의 역사와 그 효능부터 짚어볼까요? 고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즐겨 먹어온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사리는 사찰 음식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고, 특히 절제된 음식 문화 속에서 고사리는 영양가가 높아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았죠. 고사리의 주요 영양소로는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 칼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50대 이후 특히 더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사리 속에 가득 담겨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사리를 먹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바로 물에 담그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리를 물에 담그지 않으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발암물질의 이름은 바로 프타킬로사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생고사리에 함유되어 있는데 물에 충분히 담가두지 않으면 몸에 유해한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프타킬로사이드는 위암, 간암, 그리고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사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고사리를 물에 담그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린 고사리를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담가 주셔야 하고, 그 후에 데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데치는 과정에서도 물을 한번 끓인 후 고사리를 넣고 약 510분간 끓여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후 물을 갈아가며 한두 번 더 데치는 것이 발암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사리는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재료와 조합되어 나오곤 하는데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고사리와 상극인 음식으로는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는 고사리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고사리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파는 물론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고사리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사리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유제품도 있는데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고사리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고사리에 있는 철분과 상호작용하여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사리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고사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고사리의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사리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참기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고사리의 영양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건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도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염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사리를 볶을 때 마늘을 약간 첨가해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더 좋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50대 이후에는 특히나 우리 몸이 예민해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사리를 제대로 처리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우리의 몸에 큰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사리가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고사리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고사리 속 항산화 성분이 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사리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변비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고사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사리는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고사리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근육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고사리는 또 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고사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 이후로는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사리만 먹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고사리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고사리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사리 나물은 전통적으로 많이 드시는 방법인데요. 고사리를 물에 담갔다가 기름에 살짝 볶아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조리하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반찬이 완성됩니다. 또는 고사리전도 추천드립니다. 고사리를 밀가루와 달걀물에 살짝 묻혀 부쳐내면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가 되죠. 또한 고사리를 넣은 국이나 찌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끓이는 고사리국은 단백질과 철분을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고사리와 쇠고기는 상호 보완적인 음식으로 함께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사리를 충분히 물에 담가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고사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몸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한 체질을 가진 분들은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사리의 효능과 안전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사리 관련 정보가 여러분의 식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사리를 올바르게 섭취하고 건강하게 즐기셔서 활기찬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